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안철수 후보 유치원 공약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됐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그치지 않는 지금 문건이 하나 나왔어요.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줄여서 한유총이 안철수 후보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지지하는 듯한 내용의 안내문을 돌린 정황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공립을 세워야 모든 어린이가 다 공립을 다닐까요? 자, 고작 몇 명의 어린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립학교 부모는 세금만 열심히 내주자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오로지 인기에 영합해서 누구나 공립을 인기에 영합이군요. 예. 네, 영합해서 누구나 공립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세금은 결코 우리 학부모, 장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라는 안내문을 학부모에게 보냈다. 이런 오로지 인기에 영합하여 누구나 공립만 세우고자 한다면 그 세금은 결국 우리 학부모, 장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자, 저 내용이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이 한유총 교육자 대회에 참가해서 한 연설에 나온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 인정할 겁니다. 신 교수님. 네. 오비락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대목 아닙니까? 이제 이걸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거 캠프에 누군가가 후보가 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시점에 하필 유치원 저기에 안철수 후보 이외에 다른 후보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가서 그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어떤 그 열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환호가 나오잖아요. 엄청난 환호가 나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 얘기가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됐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직접 한 건 아니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예를 들면 이게 직능본부 이런 데서 하거든요. 이런 거. 각 직능별로. 네, 예. 직능본부가 캠프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직능본부 관계자가 그 유치원 관계자하고 해서 오늘 안철수 후보가 우리 거기 가서 축사를 한다. 네네. 근데 이런 내용이면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적 조율이 됐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발언이 되면 우리가 후속 조치로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그 안내문 같은 거를 가정통신문을 보낼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네, 지금 내용을 보면 안내문의 발신자를 놓고서 지금 논란이 또 많습니다. 보면 이 한유총, 그러니까 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런 명의로 간 게 아니라 각 유치원이 각각 발송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네. 아까 지금 신 전 의원님 말씀이 저는 100% 맞다고 보는데 네네.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중에 한 분이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연관된 분이 계세요. 예전에 그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비례대표로 계세요. 지금 국민의당에. 네. 아마 예. 그건 추측입니다. 저는 그분이 관여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 의원이 일정 부분 교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저 발언 자체는 사립 유치원들을 좋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립 유치원이 많이 만들어지면 사립 유치원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립유치원이 많아지면 사립으로 갈 아이들이 공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자율권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정부가 사립유치원에서 별로 개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는 거니까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원장들한테는 엄청난 환호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저게 부모들한테는 엄청난 대못을 받는 겁니다. 네. 그 공립유치원 가려고요. 온 가족이 동원이 돼가지고 뽑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줄 서서 예. 밤새워 기다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뽑히면 막 환호하고 대학 입학보다 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요. 낙담하면 막 울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젊은 엄마들의 마음 지금 애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국가가 네. 제대로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젊은 엄마들이 애를 안 낳는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표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의 정말 국민 개개인 또는 정말 젊은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마저도 끊어버리는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4월 11일 날 있었던 논란의 연설이었는데 다음 날 12일 날 국민의당의 최입의 안캠프 정책실장 이런 해명을 했는데 이게 뉘앙스가요. 안내문의 내용하고도 겹쳐서 논란이 됩니다. 바로 뭐라고 그러냐. 단설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을 완료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다른 쪽의 얘기에 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정교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설유치원 연합회 가서 사설유치원을 도와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문을 한유총이라고 하는 전체 전국 조직의 이름으로 가면 유치원 어머니들에게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까 각 개별 유치원. 유치원 이름으로 하면 어머니들이 그것에 대한 자기 아이를 신뢰가- 맡고 있는 유치원 신뢰가 높기 명의로. 때문에 아마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확장하는데 그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은 잘 설계된 짜임새인데,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네, 의혹을 그렇습니다. 제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설계가 잘 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캠프에서 저런 입장을 발표하는 걸 보면 사설 유치원의 입장에 있어서 이 표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많은데, 문제는 이것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공문을 받아본 분 중에도 큰아들은 사설 유치원 다니고 둘째 아들은 공립유치원 다니는 분도 계실 텐데, 네네. 그 부모들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국공립, 그러니까 유아 보육 문제에 있어서의 정부와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혹시 자칫 소홀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공연한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사설 유치원 다니는 몇몇 사람 표를 얻으려다가 전체 국공립 유치원을 희망하는 많은 그 학부모들의 표를 잃을 우려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영유아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이걸 설계했다 이런 것은 뭐 견해를 말씀하신 거고 그런 바는 확인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오비락이라고 보기에는 좀 합리적인 그런 추정을 하게 하는 정황이다 이랬는데, 사립유치원의 한 학부모가 이런 안내문을 받았다면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공문의 내용을 보고 자기 아이 맡고 있으니까 그 유치원에 가서 항의했더니 한유 쪽에서 일괄적 지시가 내려와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자, 그런데 한유 쪽이 보낸 건 아니라는 얘기 분명히 했거든요. 김광탄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한유총은 이제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금지된 단체는 맞는데 이제 내용 자체를 보면요,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자체를 어떤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 또는 당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어떤 그 안철수 후보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유치원 행사 때 와서 그 내용을 약간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뭐 선거운동이다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네네. 그냥 추론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내용은 들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사실 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가서 네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후보들이 주의할 점이에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어떤 조직 일부가 저기를 가야 한다고 해서 추천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겠죠. 대통령 후보로서의 연설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에게는 뭐 국공립 이용률을 40% 늘리겠다, 또 공립 어떤 교육을 우선시하겠다, 그런 본인의 어떤 정책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에서 단지 그 자리에서 어떤 참석한 사람들의 어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네네. 한마디 한 것이 사실은 일파만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권 후보는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한마디 하는 것 자체를. 네. 자, 이 세 후보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맞닥뜨린 상황 잘 해명이 될지, 또 확인이 된 부분은 어떤 건지 또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